안녕하세요. 영화 제작 기초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영화관이 썰렁한 지가 벌써 3, 4개월이 다 되어가네요. 영화를 좋아하는 매니아로서 영화를 리뷰하는 리뷰어로서 지금처럼 심심할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꾸역꾸역 몇몇 영화들을 찾아다니며 리뷰를 하다가 이번 주는 정말 볼 게 없는 거예요. 영상 뭐 올리지? 어떤 영화를 보지? 라고 고민하다 결국 찾지 못하고 묵혀둔 대본으로 영상 작업할 생각입니다. 사실 너무 딱딱한 영상이라 생각해서 폐기한 대본인데 한번 파일럿 느낌으로 간단하게 진행하려 합니다. 포맷은 시나리오 작법서를 통해서 영화를 분석하는 것이고요. 그 첫 번째 작품은 샘 맨더스 감독의 1917입니다. 이 영화는 원 컨티뉴어스 숏 기법으로 화제가 된 작품이죠. 하지만 이 영화가 가진 가치는 촬영 기법뿐이 아니라 이야기의 기술적 완성도에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카데미의 후보에 오르려면 다방면에서 완성도를 올려야 하죠. 샘 맨더스 감독은 이 시나리오에서 적절한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를 철저히 따르면서도 미묘하게 벗어나고 있는 이 작품. 하지만 제 개인적으론 그 선택의 과정 중에서 아카데미 작품상에 떨어질 결정적 이유를 만들었다 생각해요. 그 이야기도 이번 분석을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번 분석은 블레이크 스나이드의 작법서 세이브 더 캣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작법서에서 권장하는 시나리오 페이지 수와 이 영화의 페이지 수가 같더군요. 시나리오의 페이지와 영화의 시간을 같이 기입하며 진행하겠습니다. 내용이 기억 안 나는 부분은 나무위키를 참조했고 페이지 수와 영화 러닝타임 및 부가 정보는 세이브 더 캣 홈페이지를 참조했습니다. 해체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샘 맨더스 감독의 1917입니다. 영화의 첫 인상을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영화의 장르성과 분위기가 담겨야 하며 이야기를 지속시킬 흥미 요소를 관객들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시나리오상 1페이지이며 영화에선 1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917년 4월 6일이란 자막과 함께 관객은 야생화가 보이는 들판을 보게 됩니다. 세계 1차 대전의 유니폼을 입은 두 영국 병사가 햇빛 아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죠. 그중 한 명인 톰 블레이크에게 중사가 다가와 병사 한 명을 데리고 사령부에 가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 후 블레이크는 스코필드를 데리고 현장을 떠나며 영화는 시작되죠. 오프닝 이미지와 함께 사건이 진행됩니다. 시간으로 보면 2분 이전의 시작이죠. 설정을 거치지 않는 점이 조금 걱정입니다. 이 인물들은 어떤 사람이고 이 장소는 어떤 장소인지 관객들은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하죠. 샘 맨더스 감독은 초반부의 목표를 속도감 있는 전개로 둔 것 같습니다. 지루할 틈은 확실히 없죠. 말 그대로입니다. 영화의 주제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길이가 길 필요는 없습니다. 대사 한마디, 이미지 한 조각이면 충분하죠. 이것을 통해 관객은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려는지 어렴풋이 알게 되죠. 시나리오상 10페이지이며 영화상 7분입니다. 그들의 사령관 에린 모어에게 최초의 임무를 전달받죠. 그 후 스코필드는 장군에게 우리 둘만 가는 거냐고 묻습니다. 이에 대해 에린 모어 장군은 키플링의 시의 한 구절을 인용합니다. Down to Gehenna or up to the throne, he travels the fastest who travels alone. 지옥에 떨어지든 왕좌로 올라가든 혼자 가는 사람이 가장 빠르다. 사실 이 부분은 주제를 명시한다기보단 결말에 대한 암시에 가깝습니다. 이 질문을 하는 인물이 스코필드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에 혼자임을 강조하는 게 인상 깊죠. 이야기의 목표와 대부분의 등장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주인공의 내적 결핍이나 습관, 능력 등이 나열되죠. 시나리오에선 2에서 12페이지를 차지하고 있지만 영화에선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은 없습니다. 임무를 받기 위해 참호를 걸어가는 과정이며 최소한의 묘사나 짧은 대사로 해결하고 있죠. 재밌는 건 그 최소한의 묘사도 스코필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부상의 흔적을 통해 전투의 베테랑임을 암시하고 자신이 가진 빵을 블레이크에게 나눠주며 스코필드의 성격과 두 인물의 친분을 보여주죠. 이 부분은 이 작법서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바로 세이브 더 캣이죠.
세이브 더 캣은 쉽게 말해 인물에게 연민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관객들이 이 인물은 착한 사람이겠구나 라 느끼는 부분이죠. 캐릭터가 나쁜 인물이라도 그것이 주인공이라면 분명히 존재합니다. 추격자의 김윤석도 술집 포주지만 사라진 여성의 딸을 보호하고 있죠. 범죄도시의 마동석도 같습니다. 아무리 비리경찰이지만 감정적으로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존재하죠. 1917의 설정 단계에서 주인공의 결함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제 개인적인 견해론 오스카 작품상을 받을 수 없었던 이유 중 하나라 생각해요. 용감하고 순종적인 젊은 군인들이지만 고뇌하고 깊이감 있는 캐릭터는 아닙니다. 외적이든 내적이든 결핍이 존재하지 않으니 영화 후반부 캐릭터의 변화의 폭이 너무 좁죠. 감독은 캐릭터의 개성보단 캐릭터의 일반성에 중점을 둔 것 같습니다. 전쟁의 영웅은 혼자가 아닌 그 시대의 모든 젊은이일 수도 있죠. 주인공을 움직이는 최초의 사건이자 최초의 갈등 요소입니다. 시나리오상 9페이지이며 영화에선 5분입니다. 현대 영화들의 속도감이 빠른 걸 감안해도 굉장히 빠릅니다. 에린 모어 장군은 블레이크와 스코필드에게 맥켄지 대령의 작전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하죠. 그것은 독일군의 함정이며 1600명의 보병을 몰살시킬 작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1600명의 병사 중에 블레이크의 형도 있죠. 블레이크에겐 굉장히 치명적인 사건입니다. 앞선 설정에서의 간접적인 묘사보단 훨씬 직접적이죠. 블레이크는 당장이라도 움직여야 됩니다. 스코필드에 비하면 훨씬 능동적이죠. 지도를 잘 본다는 캐릭터의 능력 또한 부여됐습니다. 관객은 이 부분에서 사실상 주인공을 블레이크라 느끼죠. 그래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이야기가 굴러갈 확실한 준비는 되었으니까요. 목적에 대한 주인공의 의구심을 해결하는 단계입니다. 주인공은 내가 이걸 해야 해?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스코필드는 임무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만류하지만 블레이크는 독일군은 이미 다 퇴각했고 자신의 형이 위험하기 때문에 작전을 수행해야 한다 말하죠. 참호를 걸어가면서 그 위험성은 더욱 커져갑니다. 시체들은 쌓여 또 하나의 담을 이루고 있고 피 묻은 장애물들은 이 작전의 위험성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죠. 그 과정에서 블레이크는 TF발 이전에 이런 적이 있었나? 물어보죠. 하지만 스코필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블레이크는 그 말에 최소한 훈장은 받았다고 응수하죠. 이 직후 스코필드의 내적 결함이 조금은 묘사됩니다. 스코필드는 훈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죠. 훈장은 전쟁에서 가장 명예로운 것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스코필드는 그것이 필요 없다 말합니다. 무엇인가 스코필드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훈장은 중요하다라는 일반성에서 벗어나 스코필드만의 캐릭성이 드러나죠. 그 후 이들은 레슬리 중위의 도움을 받아 죽음의 땅 노맨즈랜드로 발걸음하게 됩니다. 토론 단계의 존재는 주인공을 가장 능동적인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주인공은 사건 해결에 대한 의지가 최대치에 이르죠. 이러한 점을 보면 역시 스코필드는 주인공으로선 설정이 부족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역할을 블레이크가 이행하고 있죠. 이야기가 진행됨에 있어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서 몇몇 분들은 블레이크가 주인공의 역할을 일시적으로 부여받는 게 아니라 스코필드의 스승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스승의 역할보다는 임시적으로 주인공의 역할을 부여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시선의 차이겠죠. 여기까지가 3막 구조 중에서의 1막입니다. 3막 구조, 많이 들어보셨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이야기의 새 구조를 시나리오 분석가인 시드필드가 구현해 만들어낸 것이죠. 가장 많이 쓰이는 작법이자 전통적인 상업영화의 플롯입니다. 그중 1막은 주된 사건 이전의 상황 묘사입니다. 시대가 언제인지, 주인공이 어떤 사람인지, 이 영화는 어떤 장르 기반의 영화인지, 이러한 정보를 통해서 관객들은 주인공의 행동을 예측하고 기대하게 되죠. 그리고 그 1막의 마지막은 주인공을 움직이는 도발적인 사건과 주인공의 선택으로 끝이 납니다.
최근엔 속도감이 빠른 영화가 인기가 많다 보니 사건이 벌어지는 시간이 점점 앞당겨지는 추세입니다. 바로 1917이 그 적절한 예죠. 자, 1막에 필요한 요소들이 1917에 확실히 들어가 있나요? 주인공은 블레이크와 스코필드. 영화의 시기는 1917년. 영화의 장르는 전쟁 영화. 주인공을 움직이는 계기는 공격 중지 명령서를 전달하는 것. 많은 정보들이 나열되지 않지만 필요한 정보는 명확하게 있다고 생각하네요. 그러면 이제 2막으로 넘어가고 싶은데 대본을 여기까지만 쓰고 폐기시켰네요. 어떠셨나요? 지루하셨나요? 아니면 조금의 흥미라도 있으셨나요? 물론 후자였으면 좋겠습니다만 평가는 이 영상을 봐주시는 고마운 분들의 권리죠. 영화 제작 기초의 해체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2막, 3막 분석은 영원히 안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원하는 분들이 많으시면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컨텐츠죠. 저는 리뷰할 영화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물러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새로운 시선을 제공했기를 바라며 영화 제작 기초의 해체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